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4월 18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기존의 발언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 속에서 조금씩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듯한 개미 눈물만큼의 변화가 보이는 듯한 내용이 좀 있어 보여서 말씀을 조금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다우나 S&P 500은 지지난주에 의해서 지난주도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 나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14,000포인트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시장인데요. 1%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요. 우리 시장 역시도 지난주 코스피 2.1%, 코스닥 3.2% 정도 상승을 했는데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에 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섹터 전반적인 순환매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 중소형주 랠리 한 번씩들 다 나왔고요. 섹터별로도 순환들이 쫙 나오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양질의 시장의 형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에 비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주, 그러니까 지지난주까지 뭐 중소형주들의 이 지수는 괜찮았는데 이게 순환매가 제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돌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지 5G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한 번씩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레벨업 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는 잘 맞지 않는 조금은 가는 놈만 가는 장세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지수는 괜찮은데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별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이런 형태의 시장 모습을 전반적으로는 좀 보였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수상으로는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코스피도 3,200 금요일 날 터치는 하고 살짝 밀렸죠. 자, 내용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가 지난주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느냐, 그렇지도 못했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 정상화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에서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씩 정상화의 흐름은 계속해서 진행돼 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다.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전반적인 형태의 시장 우리가 2,000포인트대에서 뭐 2,100, 2,200 이렇게 올라갈 때 상황을 보면 순환매가 딱딱딱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 지수에 대한 지수 상승한 부분에 대한 합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3,200포인트 가까운 수준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작년 3월 이전에, 그러니까 3월 달 그 직후에 있었던 그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도 제법 많고요. 올라왔다 하더라도 2,000에서 3,200까지 올라온 거에 비한다면 많이 부족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모든 종목이 다 그만큼까지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러니까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을 텐데,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근데 그 수적인 측면에서, 비율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 시장이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지난주 일단 실적 시즌 돌입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나 실적 자체가 양호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미국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보복 소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 지표상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지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 이게 이제 제가 서두에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파월 의장의 이제 어떤 발언이랄까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금리 인상 훨씬 앞서서 이루어질 것이다. 양적 완화 축소한다면 2013년처럼 할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 있었고요. 기존에 했던 것처럼 당장 없다. 당장 그 금리 인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22년 이전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 아마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은 그 확률은 상당히 낮다, 매우 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2년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또는 2022년이 아니라 2023년까지는 현재 수준의 낮은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과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었을 때 이제 조금 파월 발언을 통해서 변화의 조짐입니다. 조짐. 그 부분이 조금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일단 이전까지는요.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가 전부 다 뭐였냐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다. 미리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결과를 보고 2%보다 훨씬 더 넘어가는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그게 문제가 될 걸로 판단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때까지 했던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뭐 베이지북이나 아니면 그동안에 알려졌던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는 다른 의원들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는 2023년까지 뭐 점도표도 그랬었고요. 지금의 금리가 유지가 될 것이다 해서 뭐 지난번 FOMC에서 3월 FOMC에서 2023년 금리 인상을 예상한 연준 위원들이 조금 늘어났다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파월 의장의 입에서 처음으로 2023년 얘기가 나왔고 이거 훨씬 전에 물론 이 얘기도 했습니다만 훨씬 전에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과거에 이제 했던 방식인데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2023년까지 이제 그 있는 얘기를 그대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액면 그대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2023년까지 저금리 유지 테이퍼링 훨씬 이전 그러면 2022년 초나 중반쯤에는 늦어도 한 2022년 제가 판단할 때 이제 과거 2013년 사례라고 했으니까 13년 14년 그때 사례라고 했으니까 2022년 초나 늦어도 2분기 정도에는 테이퍼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일단 판단되기로는 이제 구체적인 뭔가의 어떤 큰 윤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었고 이게 빨리 땡겨질 거야 라고 얘기했던 부분에서 파월 의장 입장에서 연준 입장에서는 너무 큰 갑작스러운 충격을 줘서 시장에 과거처럼 이 큰 쇼크를 주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이때까지 어떤 일정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가 처음으로 일정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일정에 대한 얘기를 한 걸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1분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한 2분기 정도 내년 2분기 정도가 테이퍼링의 시작점이 아닐까 요때가 시작점이 아닐까로 지금 봤을 때는 제일 유력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는 해야 만약에 2023년까지 유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텀이 어느 정도 맞는 텀이 될 것이고요. 만약 금리 인상이 지금 최근에 지표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너무 좋은 지표 때문에 한 발짝 물러난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게 만약 1분기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2023년 안에 만약에 단행이 된다. 2023년 어느 시점인가 단행이 된다라고 하면 테이퍼링은 금년 말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아직 멀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6개월, 그러니까 2024년부터라고 생각을 했던 게 2023년 이 연내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2022년 아니라 2021년 말 내지는 2022년 초에 1분기에 테이퍼링 얘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연준의 어떤 얘기들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차후에 또 한 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2013년, 14년 그때의 충격, 그 다음에 실제 금리 인상이 나타났었을 때의 이후에 나타났던 그 충격들보다는 분명히 덜할 겁니다. 한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적인 충격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건 그때 가서 제가 따로 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좀 자세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 배당금이 지급됐는데 이 배당금 지급 때문인지 일단 외인들 매도가 나왔어요. 일단은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월요일 날 이후로도 지속되는지 여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세한 변화 조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당장 올해가 될지도 모르겠고 내년 늦어도 내년 아마 2분기 정도면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암시를 했다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미러 마찰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뭐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 미중과의 관계에서는 뭐 내정 간섭 얘기까지 지금 그 미일 정상회담에서 결과 나온 내용을 가지고 중국 쪽에서 반발이 좀 있었었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있었어요. 이번 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요, 미국 실적 시즌 돌입한 이후에 이번 주 IT 섹터들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부분 중요할 거고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듯이 양호한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지수를 조금 더 견인해 나갈 것이다. 이번 주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더 이상 매도의 강도가 약해진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호재는 있다. 하지만 매도가 나올 수 있다. 과거보다 약하겠지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계속 매도가 나왔죠. 제가 이 컵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그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세의 지속 여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 배당금 7.7조 이 부분이 얼만큼 빠져나갈 것인지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 추정치가 1분기 실적 마찬가지고 2분기 실적들도 지금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 때 상향을 시켰던 그 상향폭보다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둔화된 면은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는 상향되고 있습니다. 밸류에 대한 부담을 조금씩 덜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의 변수는 중국 쪽입니다. 지금 중국이 유동성을 지금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유동성 축소가 얼만큼까지 진행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 시장에는 영향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 중국 쪽에서 이번 주도 이 유동성을 줄여나가기 시작을 한다라 계속 줄여나가는 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4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그 채권들이 많단 말이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넘겨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만약에 유동성 공급을 지난주 같은 경우도 조금 시장이 예상치보다 좀 적게 했어요. 적게 했는데 이번 주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 나온다고 한다면 중국 시장 별로 계속해서 지금 뭐 최근 안 좋잖아요. 그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우리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당 시즌 관련된 이 외국인들 매매 패턴 요거 하나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최근에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가 우리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보는데 이제 혹시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 물량은 이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제 공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공매도가 무조건하고 없는 주식을 내다 판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사놓고 그 산 거를 통해 가지고 위에다가 물량을 재잖아요. 그 재는 물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한 부분도 일부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건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업틱룰 꼭 지켜지는지, 그거 금지가 지켜지는지 이거 꼭 봐야 될 것이고, 당분간은 우리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종목들, 이제 나중에 5월 달에 진행되는 종목들 딱 호가창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좀 뭐랄까 이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얘가 단기적인 이슈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세계 기후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이 되겠죠. 세계 기후 정상회의가 있는데, 요때 이제 일단 이 지구의 날을 맞아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세계 정상들 다 불러 모은 거잖아요. 지난주에 중국, 독일, 프랑스가 모여가지고 문디반상회 했습니다. 세계 그러니까 기후 정상회의와 관련해가지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이 정상들을 지금 다 또 모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뭔가 조금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이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좀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이란 핵 문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의 강도를 지금 농도를 기존의 20%대 농축에서 지금 60%대 농축까지 지금 확대하겠다. 이번에 공격받은 거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가 일단 조금 덜컹거릴 수 있는 어떤 이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수 관련해가지고 보면 코스피는 이번 주 한 3,150에서 3,280 정도 신고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고가 정도만 딱 찍고 살짝 밀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990에서 1,050포인트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지금 구간쯤 와서 중요한 건 이 지금 단순한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질적 측면입니다. 질적 측면이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진행이 돼줘야 우리 시장이 건전하게 올라가고 그 건전하게 다져지면서 올라간 상태가 돼야 나중에 어떤 시장에 이 충격이 왔었을 때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양극화가 계속 진행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한번 나중에 충격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이 무너지게 되면 얘네들이 충격을 받게 되면 시장 전체가 충격을 크게 받으면서 얘네들까지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면서 질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쳐줄 수 있는 섹터들이 없으니까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 진짜 큰 폭의 이 충격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질적 측면의 상승은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 여전히 중요하겠고 이번 주 관심 섹터는 실적주 계속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요. 요번 주에 이제 넷플릭스 이제 미국 시간으로 20일 날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얘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얘들도 또 한 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26일인데요. 미국 시간 26일 실적 발표인데 지금 기대감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에 2차 전지 섹터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한번 쉬었다 가느냐의 그 부분의 결정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번 주 IT sek터들 이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 그리고 여전히 2분기 그리고 올해 내도록 괜찮을 거라고 내년까지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 조선 섹터들 요런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 조금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일단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정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